짧고 하면서 듣자. 일단 우리 다음 부분부터 좀 정리하고 훈련하는 법좀 나갈게. 자, 우리가 일단은 모음부터 좀 정리해야겠다. 우리말의 모음은 총 21개지. 단모음이 10개야. 이중모음이 13가지지. 모음 공기를 뱉으면서 되는 소리이기 때문에 앞뒤는 모래가 될 수 있어. 자음에서 하나씩 가질 수 있어. 하나 이상 가지기는 못하지. 소리상으로. 무조건 하나씩은 못 가지고. 모음 자체는 이제 어때? 단모음은 모음 하나로 보고 이중모음은 모음 2개가 같이 있는 걸로 봐. 그래가지고 단모음 10가지는 어떻게 돼? 이렇게 되지. 를 2개 메어소 내가 이렇게 10가지가 있지. 그래서 이쪽에 있는 모음이 뭐야? 모. 가운데 있는 게 모. 아래 있는 게 저모. 앞쪽에 있는 게 전설모. 위쪽에 있는 게 소설모. 이게 뭐지? 그리고 이쪽이 평소모. 오 안 들어간 거. 오 들어간 것들이 원소모. 근데 얘네들은 단모음이라서 예를 들면 매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이중모음스럽게 발음할 수 있잖아. 오 플러스 이 해가지고 원래 이렇게 하면은 이게 될 것 같잖아. 하지만 이건 단모음이야. 단모음 플러스 단모음이 단모음이 되는 거야. 이런 거는. 그래서 얘네는 뭐야? 축약인 거야. 또 이런 경우 있지. 아 플러스 이가 애 되는 것도 원래 이중모음스럽잖아. 얘네도. 근데 단모음이야. 그래서 단모음 플러스 단모음이 단모음 되는 거니까 얘도 축약이야. 이게 되지. 단모음 플러스 단모음이 이중모음 되는 거는 그거가 교체인 거고, 이중모음은 모음 2개인데 단모음으로 쓰이던 오가 예를 들면 이런 거 봐봐. 오 플러스 아가 와가 되는 건 와는 단모음이 없잖아. 그러면 얘는 이중모음인 거지. 그러면은 단모음 플러스 단모음이 이중모음 됐으니까 얘는 교체야. 뭐가 교체된 거야? 단모음 오가 단모음 오. 이중모음 앞쪽에 있는 걸 단모음이라고 그러지. 단모음으로 이렇게 된 거라고 그러니까 이 차이 이게 됐지. 그래서 단모음은 10개야. 자, 근데 옛날에는 뭐가 하나 더 있었어? 우리 아래 하나 더 있었지. 그래가지고 보면은 우리가 얘랑 얘는 쌍으리로, 얘랑 얘랑 쌍으리로, 얘랑 얘랑 쌍으리로, 얘랑 쌍으리로. 양성과 음성의 대립상이라고 해. 그래서 입이 크게 벌어지면서 아래쪽에 있는 것들을 보통 양성모음이라고 하거든. 이렇게 4개를 양성모음. 상대적으로 위쪽에 있는 애들을 음성모음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5개를 음성모음. 그럼 짝이 안 맞는 게 하나 있잖아. 의가 있지. 의는 원래 대립상이 뭐였어? 이 중설모음이라고 해서 옛날에는 이 가운데에 아래아가 있었는데 저 아래아와 대립하면서 의가 있었던 거지. 양성과 음성이 있었는데 어떻게 돼? 파괴되면서 양성, 음성이 파괴되는 거지. 중세국어 배웠으니까 알니까 모음조화라는 게 있잖아. 양성은 양성끼리 쓴다는 거, 음성은 음성끼리 쓴다는 거.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고 얘가 뭐야? 중성모음.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모음 숫자를 나눴는데 아래아가 없어졌기 때문에 총 몇 개야? 10개의 모음이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음운전동에서 옛날에는 모음조화를 넣었는데 요새는 모음조화를 다 안 넣긴 하지만 모음조화의 개념을 보면은 모음조화라는 거는 뭐야?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어울리려는 현상이지. 그래서 첫 번째, 원래 중세국어 때는 단어 내에서도 모음조화를 일반적으로 지켰어. 예를 들면 우리 노을 같은 경우에는 어때? 이렇게 써서 아와 오와 아래아. 그래서 둘 다 양성으로 이렇게 지켰지. 근데 이게 파괴되면서 오늘날은 어떻게 되는 거야? 노을 그러면서 양성과 음성이 같이 나타나는 형태가 나타나지. 이런 것들이 이제 파괴된 거야. 근데 오늘날에도 단어 내에서 이거를 지키는 게 뭐가 있느냐? 중세국어에서는 대체로 지켰는데 이게 현대국어에서는 일부
양성끼리 쓰이지. 그러면 어때? 이거와 대립되는 거. 이런 파일적은 파일적 음성 모음끼리 가시고. 그렇지. 근데 이게 이제 파괴된 사례들이 있지. 뭐야? 예를 들면 깡충 같은 경우에는 표준어가 깡충이 아니라 깡충으로 등재가 돼가지고 모음조화가 파괴된 거예요. 이거는. 근데 껑충은 어때? 그대로 음성끼리 쓰지.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모음 조화를 이루는 거고. 두 번째는 뭐가 있어? 어간과 어미에서의 모음 조화. 이것도 중세국어 때는 철저하게 지켜졌고 현대국어에서는 일부 남아있지. 일부가 파괴돼가지고. 예를 들어 중세국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 비읍불규칙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썼어? 예를 들면은 아름답 여기다가 뭐를 붙여? 아나 어 중에 뭐를 붙여? 아를 붙여야 되지. 그래서 원래는 이 비읍이 뒤로 가면서 순경음 비읍으로 가는 데서 어떻게 된 거야? 아름다바로 가는 데다가 순경음 비읍이 없어지면서 아름다와 이렇게 지켰는데 이게 파괴되면서 어떻게 된 거야? 1970년대에 아름다워 이러면서 이제 모음조화가 파괴되기 시작을 한 거지. 근데 그 외에 이런 것들은 또 지키지. 예를 들면은 막 알아, 막 왔다 같은 거와 먹어라, 먹었다 같은 현대국어에서도 지키는 모음조화는 또 있었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가 있어? 조사에서의 모음조화인데 이거는 중세국어에서 근대국어까지만 지켰어. 근대국어가 거의 파괴되거든. 조사에서의 모음조화는 뭐야? 보통은 조사에 의가 있을 때 의의 대립상에 뭐가 항상 있었어? 아래아가 있었던 거지. 예를 들면은 오늘날의 이제 을을 같은 경우에는 이 을과 대립하는 아래아에 뭐가 있었던 거야? 이게 있었던 거지. 그래서 양성에는 이걸 쓰고 음성에는 요걸 쓰고 이런 식으로. 은는 같은 경우에도 어때? 은는 하면은 여기에 또 뭐가 있어? 아래아 은는도 또 있었던 거고. 또 애 같은 조사 같은 경우에는 어때? 애가 있었던 거지. 아니 양성에 그래가지고 보통은 이름이 양성으로 끝날 때는 이거, 음성으로 끝날 때는 이거, 중성이 이모음으로 끝날 때는 둘 다 적을 수 있었지. 이해되니? 자,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은 선호 같은 경우에는 어때? 선호를, 선호는, 선호에 이렇게 썼고. 그 다음에 정현 같은 경우에는 어때? 음성이잖아. 그럼 어때? 정현을, 정현은, 정현에. 근데 이제 이모음으로 끝나는 소희 같은 단어 같은 경우에는 소희, 를 둘 다 쓸 수 있었던 거지. 자, 그래서 모음은 이렇고 모음 중에 이제 이중 모음이 있겠지. 이중 모음은 총 11가지지. 11가지 이중 모음이 있는데 이중 모음은 반모음과 단모음이 합쳐진 거라고 봐. 그랬을 때 반모음은 짧게 받으면 이제 그 이중모음 내에서 짧게 받으면 모음이지. 그래서 반모음 2계열과 반모음 5계열이 있는데 반모음 2랑 반모음 5는 이렇게 적기도 하고 반모음 1을 이렇게 쓰기도 하고 반모음 5를 이렇게 쓰기도 이렇게 꺽쇠를 붙여가지고 요건 발음 기호상으로 또 보면은 I 위에다 꺽쇠를 붙인 요런 거나 아니면은 Y나 혹은 J 등을 쓰기도 한다고 그랬지. 얘는 무조건 W 하나를 쓰는 게 발음 기호상. 자, 그래가지고 얘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쓴다고 그랬어, 우리? 이게 이제 야수잖아. 그럼 반모음 이 야가 뭐야? 반모음 2 플러스 아 형태가 돼서 야가 아닌 거니. 그래서 Y로 쓰는 경우도 있고 또 이런 경우 예수지. 그러면 어때? 예수는 반모음 2 플러스 어 플러스 2 플러스 에 형태지. 그러면 어때? J가 들어가서 이제 발음이 저렇게 된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요게 이제 이중모음 세트인데 이중모음은 11가지 중에 7가지가 반모음 2계열이지. 그래서
반모음 E 플러스 R은 야가 되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반모음 E 플러스 R가 야가 되는 경우에는 요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이게 단모음 E와 R가 만나가지고 야가 되면 이건 교체가 되는 이유가 이건 그냥 I잖아. 단모음은 꺽쇠가 안 붙은 I이고 얘는 A인데 단모음. 근데 얘는 이중모음이 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야? 이 꺽쇠에다가 A가 되니까 이중모음이 되면은 얘가 I가 뭘로 바뀌는 거야? 여기 있는 I가 반모음 I로 교체된다라고 보는 거지. 이해되지? 이게 좀 이해되니? 기억나? 다시. 자, 봐봐. 이중모음은 뭘로 돼 있는 거야? 반모음 E와 R로 돼 있는 거지. 근데 우리 E와 R을 빨리 그냥 단모음 E와 R가 합쳐서 야가 되는 경우에는 어때? 단모음 E와 단모음 R가 있었는데 그게 합쳐져가지고 야가 되면 반모음 E와 단모음 R로 바뀌는 거잖아. 그러니까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바뀌면서 교체된다고 보는 거야. 자, 봐봐. 우리 왔다 같은 경우에 봐봐. 원래 오 왔다잖아. 어간어근에다가 선어말어미, 어말어미인데 얘네 합하면 어떻게 돼? 왔다가 되지. 이렇게. 자, 그러면은 오 플러스 아가 뭐가 된 거야? 와가 된 거지. 근데 오는 단모음상으로 뭐야? 오지. 아는 단모음상으로 아지. 근데 와는 어떻게 돼? 단모음이 들어가지. 왜? 이중모음이니까 요렇게 된 거잖아. 그러면은 뭘로 바뀐 거야? 단모음 O가 반모음 O로 바뀌는 거지. 반모음 O는 W로. 그러니까 이래서 교체야. 이해돼, 지원아? 이해되지, 지원이? 자, 그래서 얘네는 그냥 단독으로 이제 야가 있을 때는 이게 구성이 이렇게 되는데 단모음 E와 아가 합쳐서 야가 됐을 때는 이게 교체된 거라고 보는 거야. 이해되지? 반모음 E 플러스 어는 여, 반모음 E 플러스 O는 요, 반모음 E 플러스 U는 U, 반모음 E 플러스 N은 얘, 반모음 E 플러스 N은 얘, 그리고 얘만 으 플러스 반모음 E는 의. 이래가지고 총 7가지의 이중모음이 있고, 그 다음에 반모음 O 계열은 총 4가지가 있는 거지. 그래서 반모음 O 플러스 R는 와, 반모음 U 플러스 어는 어인데 사실 O와 U는 발음이 어때? 똑같은 발음이야. 똑같은 W 발음이야. 이렇게 생각해봐도 돼. 그냥 우리가 반모음 O 플러스 어 해도 뭐가 돼? 사실은 뭐가 되잖아. 오. 반모음 U 플러스 아 해도 사실은 뭐가 돼? 와가 되는 거지. 사실 이게 똑같은 거거든. 맞지? 그리고 반모음 O 플러스 N은 왜? 반모음 O 플러스 N은 왜? 이렇게 해서 총 11가지 이중모음이 있는 거지. 이거 외우고 있어야 되니? 모르겠는 거. 괜찮아? 정리. 자, 우리 자음은 두 종류로 나누지. 아들 자자를 쓰지. 아들 소리.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에 따라 2가지로 나누는데 이거 되게 중요하니까 외우고 있어야 돼. 일단 자음의 조음 방법은 크게 울림소리와 안 울림소리가 있고, 안 울림소리는 3가지가 있지. 하열음, 하찰음, 안찰음. 플러스 울림소리는 이음과 요음이 있지. 요음은 보통 우리가 이제 흐를 유자를 써가지고 이게 리을이지. 리을 발음은 근데 이게
두 가지 발음이지. 서인자는 R과 설치금 L이지. 그리고 우리는 설정은 R을 언제 발음해? 모음 사이에서만 발음하고 모음 두 개 사이에 그 외에는 다 설치금으로 발음한다고 했지.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모음 두 개 사이에 있는 다리 이러면 아와 아와 이 사이에 리을이 끼어 있잖아. 이 사이에 이렇게. 그러면 얘는 무슨 발음인 거야? R 발음인 거야. 그래서 어떻게 발음해? D-A-R-I로 발음하고 L 발음은 언제 발음해? 그 외에 다. 롤 앞이나 뒤에 올 때도 어때? L-O-L 달리 이렇게 리을이 두 개 끼일 때도 어때? D-A-L-L-I 이렇게 오는 거지. 리을이 단독으로 모음 사이에 들어왔을 때는 R로 발음해. 그러면은 R 발음은 어떻게 내는 거냐? 설 전음이니까 혀 앞쪽으로 공기가 나오는 거라고 했지. 혀 아래쪽으로 혀가 이렇게 말리지. 혀가 말리면서 공기가 이 앞쪽으로 빠져나오는 거. 그래서 혀설 앞전 소리음. 혀 앞쪽으로 공기가 빠져나온다. 그래서 설전음인데 이때 이제 우리 입속에 있는 구강을 울리면서 나온다라고 그래. 울림소리이기 때문에. 반대로 설치금 같은 경우에는 혀가 위쪽으로 올라가지. 설전음은 혀가 앞쪽으로 간다면 아래쪽으로 간다면 혀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은 혀의 좌우 측면으로 공기가 빠져나오면서 구강을 울리지. 역시 울림소리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구강을 울려. 이게 혀설 옆측 해가지고 설치는 거지. 이렇게. 그리고 L 발음을 보면 달리 하면 혀가 위로 올라가지. 다리 하면 혀가 아래로 내려가지. 달리 다르지. 달리 하면 위로 올라가. 다리 하면 어때? 아래로 내려가. 그러니까 같은 리을 발음인데도 발음이 다르지. 그래서 우리가 R 발음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모음 사이에 넣으면 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우리 예를 들면은 right 이 발음 어떻게 해야 돼? 이거는 오나 right 하면 되지. 오 right. 이거는 이 right. right 하면은 달라. 이 발음이. 그렇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돼. 이 right는 사실 그냥 right 발음해도 돼. 이를 발음하는 이유는 혀가 위로 올라가거든. 전설 모음이잖아. 이 발음. 근데 그냥 right 발음하면 당연히 얘가로 가고 무나 right 하면 right 무 하면 혀가 아래로 말리는 거고 right 하면 어때? I 발음에 가까워져. 이해되지? 자, 그 다음에 우리 비음. 비음은 코 밑자리, 코를 막으면 소리가 안 나는 코에서 나는 그리고 있죠. 가나마마, 자나마마마마마 소리 잘 안 나지. 그래서 이음 소리고, 이음은 받침말은 아니지. 소리 잘 안 나지. 그래가지고 니은과 미음과 이음 받침 소리까지를 비음이라고 하고, 얘네는 코에서 공기가 빠져나가면서 나는 소리지. 기강을 울리면서. 그래서 구강이 아니라 얘네는 무가중류의 콧구멍에서 나는 소리가 더 중요하다. 공기가 여기로 빠져나오면서 여기 기강을 울린다고 하지. 이게 둘 다 울림소리지. 구강을 울리던 기강을 울리던 울리니까 울림소리. 물론 모든 모음은 또 다 울림소리에 해당해. 자음공에서는 얘네만 울림소리고. 자, 그 다음에 마찰. 우리말에서 마찰하는 소리는 크게 세 가지인데 스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 그래서 이 스스 계열은 이제 치조 마찰은 계열이야. 그래가지고 윗니와 혀 사이에서 마찰을 하지. 윗니와 혀 사이에서
스스 하면은 요 좁은 틈새를 마찰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를 윗니와 혀 사이에서 마찰기. 근데 히읗은 어때? 거의 전반적으로 마찰을 해. 얘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목구멍에서 나오면서부터 이 전체를 마찰하는 느낌이야. 발음을 보면은 흐는 마찰이 여기 전반적으로 다 일어나. 이렇게. 그래서 뭐 성대 마찰은 비슷한데 전체적으로 다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여기서부터 다 마찰하면서 올라가기. 얘는 신조 마찰. 자, 그 다음에 파찰음 건너뛰고 파열음부터가 뭐냐? 파열음은 파찰음, 마찰음 아닌 나머지 애들은 그냥 다 파열음인데, 파열음은 어떻게 발음되는 거야? 입술 두 개를 모았다가 오렸다가 터트리면서 나가는 파열되는 소리, 터져나가는 소리라는 뜻이지. 그래서 어떻게 돼? 입을 모았다가 다시 펼치면서 공기가 빵 하면서 터져 나오는 소리니 이렇게 빵 하면서. 그럼 파찰음은 뭐야? 마찰음과 파열음의 중간 소리인데 얘네는 일단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스스 계열에서 원래는 스스 계열에 있었던 소리들인데 1592년 이후 근대 국어로 가면서 츠 발음 자체가 마찰의 속성이 줄어들고 파열의 속성을 일부 갖면서 파찰음이 돼.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마찰음이랑 유사한데 마찰음이랑의 차이점은 뭐냐? 혀의 마찰 위치가 살짝 뒤로 밀렸다는 거야. 살짝 뒤로 가면은 어떤 느낌이 생기느냐? 마찰이 살짝 줄고 살짝 원래 마찰하던 위치보다 뒤로 가면서 마찰이 살짝 줄어들고 터져나오는 느낌까지 있어서 파찰음이 돼. 스스에서 스스 하면 윗니와 혀 사이에서 마찰하다. 스스에서 쭈쭈쭈쭈쭈 약간 뒤로 밀면서 터져나오는 게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요렇게 다시 그럼 봐봐. 코막고 소리 안 나는 소리 비교 그리고 요 앞에서 울림 소리 마찰은 스스 계열 마찰은 나오니까요. 여기서 있지. 자 그럼 기억은 이 다음 빠지는 게 뭐야? 지원아. 기억이요? 어? 유는 리을분이 없잖아. 기억은 마찰은 스스 흔분이 없이 요성 기억 기억분이. 파열음? 그래 파열은. 자 비읍은 파열음이지. 치읓은 차름? 그래 시옷은 차름? 이응은 이응? 그래. 키읔은 그렇지. 이해되지? 자, 그 다음에 조금 위치를 한번 봅시다. 조금 위치상으로는 피게티가 다 그릴 수 있지. 미술을 하시는 분인데 못 그리면 안 되지. 맞잖아. 이걸 못 그린다고? 뭐예요? 어? 뭐라고? 이거 못 그려? 그릴 수 있지. 무광구조. 왜? 사람 반 잘라가지고 임시 해부 구조도 이런 거 해야지. 근육 위치 같은 거 안 공부해? 그 디자인이라도 할 줄 알아야지. 지원이도 그림 많이 그리니까 할 수 있지. 그려. 입술, 입천장, 입술, 혀가 생각보다 되게 뚱뚱해. 옆에서 잘라서 보면 이렇게 생겼어. 입천장이 뭐라고 해? 입 부에다가 뚜껑 개자를 해서 두 개 나오고 뒤쪽에 있는 고개를 말랑말랑한 고개 그래서 연고개, 앞쪽에 있는 고개를 딱딱한 고개 그래서 견고개라고 부르지. 그리고 이쪽이 이강이고
이쪽이 구간 있고 이쪽이 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기본적으로 구조가. 자 그랬을 때 우리가 혀가 이렇게 구부러지면서 마치 천장 뒤쪽 연국의 자리로 가까워진다는 현상. 그게 뭐야? 연국의 때 혀가 이렇게 기역 모양을 갖게 돼. 그 하면은 그 뒷천장이 안 닿긴 하지만 닿는 느낌이 나잖아. 그 자리가 뭐야? 이 연국의 자리. 그래서 여기에서 나는 소리를 뭐라고 한다? 연국의 음이라고 한다. 연국의음은 그래가지고 뭐라 그래? 여린 입천장 소리라고 그러기도 하지. 중세국어에서는 이게 뭐였어? 어금니 소리라고 해가지고 아음이라고 불렀지. 기억나 지영아? 마소의 순치고 있었잖아. 참. 시험범이었잖아. 이거. 여간이는 고정록 할 때 했던 거 기억나지? 자 그래가지고 얘는 기본자가 뭐야? 기역. 그 다음에 여기다가 나란히 적으면은 쌍기역. 그 다음에 가백하면은 키읔까지가 다 연국의음이고 그 외에 뭐야? 이체자로서 예디응이 있었는데 예디응은 지금은 없어지고 뭘로 바뀌었어? 그냥 이응으로 받쳐가지고 받침 이응 소리를 적는 소리가 되는 거지. 이응까지가 뭐야? 다 연국의음이야. 이해되지? 자 그 다음에 혀의 모양이 민니에 와서 닿는 요런 이렇게 와서 닿는 경우 이렇게 이게 니은인 거지. 그래가지고 민니에 와서 닿는데 민니 쪽에서 나는 소리가 하나 더 있지. 요 자리에서 나는 소리가 이에 뾰족한 모양을 본딴 애들도 여기서 나. 그래서 이에 뾰족한 모양을 본딴 애들은 시옷 계열음이고 혀가 민니에 닿는 모양을 본따는 건 니은 계열음이 되는 거지. 시옷 계열음은 그래서 치조, 이뿌리 소리 계열 중에서도 뭐야? 치조음은 일단은 잇몸 소리라고 그러지. 잇몸이란 뜻이야. 치가 이 치자에다 뿌리 조자니까. 이 계열 중에서 마찰음 계열들. 시조음 중에 마찰음 계열들이 시옷 계열음이 얘네들 뭐라고 불러? 세종 때는 치음이라고 불렀고 기본자가 그러면은 당연히 시옷이겠지. 그 다음에 나란히 병소하면은 쌍시옷이고 이체자로 뭐가 있어? 반치음이 있는 거야. 치음 중에 절반만 치음으로 해서 있는 거야. 반치음인 거지. 쟤는 뭐야? 예디응이. 근데 현대국어 오면 뭐가 없어져? 예디응도 없어지고 반치음도 없어지는 소리지. 그리고 여기에다 이제 가백해가지고 지읒 병서에서 쌍지읒 가백해서 치읒 이렇게 세 글자가 있었는데 얘네들이 언제 이동해? 중세국어에서 근대국어로 넘어가는 기점이 1592년에 어느 자리로 이동하는 거야? 요 자리. 민니의 뒤쪽, 살짝 뒤쪽. 그럼 어때? 마찰이 들어들고 파열하는 느낌이 나는 자리인 거지. 요 자리를 우리 뭐라고 해? 경국계를 본따 가지고 경국계음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센 입천장 소리라고 그러지. 세종 때는 이 자리에 이름이 없었어. 왜? 이 자리에서 소리 나는 소리가 없었거든. 근데 얘네가 일로 이당해가지고 뭐가 되는 거야? 츠가 경국에 오면서 좋은 방법상으로 파차음이 되는 거야. 이해되지? 그리고 여기 이제 구별음악의 경우 생기지. 왜? 요 이동한 자리가 뭐랑 동일한 자리야? 이모음의 발음이 이랑 동일한 자리지. 전설 모음 자리. 그래서 이제 중세국어 때 뭐가 생긴 거야? 모든 DT 발음을 지치로 바꿔서 발음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방법들이 생기는 거지. 이해되지? 지연이? 중세국어 때 모든 DT가 다 지치로 바뀌잖아. 현대국어에서. 그게 이것 때문에 일어나는 거지. 왜? 문경구 보니까 요 발음이 이모음이랑 동일하니까 지치 발음이 너무 편한 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DT 발음을 다 지치로 바꾼 거지. 자, 그 다음에 또 마찰을 안 하는 치료음들은 같은 음모소리인데 이 중에서 마찰하지 않는
비마차름 계열. 이거를 우리는 혀설자를 써가지고 서름이라고 부르지. 그래가지고 기본자가 니은, 병서하면은 쌍니은이 있는데 이거는 거의 금방 사라지지. 세종대입으로 얘도 그냥 사라지는 소리야. 그 다음에 가획해서 다시 디귿, 그 다음에 나란히 병서에서 쌍디귿, 그 다음에 다시 가획해서 티읕. 이체자로 뭐가 있어? 니은에다 거꾸로 붙이는 리을이 있는데 이걸 반서름이라고 부르기도 했지. 그 다음에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소리, 입의 모양이 네모나타라고 옛날 동아시아 사람들은 생각해서 입 붙자를 네모로 썼잖아. 그래서 얘네가 이제 뭐야? 두 입술 소리, 그래서 양순음이 되는 거지. 그래서 두 입술 소리 혹은 입술 소리라고 그러고, 세종 때는 이게 뭐가 돼? 순음이 되는 거지. 그래서 기본자는 미음이 되고, 그 다음에 기본자 미음, 가획자 비음, 병서자 쌍비음, 그 다음에 가획자 피읍까지 해가지고 총 4개가 있고, 옛날에는 요 밑에 연서라고 해서 플러스 이음을 갖다 붙이면은 순경음이 되지. 그래서 순경음 비읍이 있었지. 그 외에도 이제 한자어 표기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도 있었는데 얘네들 다 어때? 없었지. 현대국어에서는. 마지막으로 목구멍에 동그란 모양을 본다는 거. 이게 후음인데, 후음은 목청소리이고, 세종 때도 여기 후음이라고 불렀지. 자, 그래가지고 얘는 기본자가 이응인데, 이응은 이거는 소리가 없으면 나타내는 거지. 그 다음에 병서하면은 쌍이응인데, 이 경우에는 어떤 데 썼어? 사동이나 피동 표기에 썼어. 옛날에는 하계 하가의 하이어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적는 거야? 해에 이어 쌍이응으로 해서 여기 사동 표현 썼어를 이렇게 표시를 썼던 거야. 그 다음에 다시 가획하면은 여린 히읗이 나오고, 그리고 다시 가획하면은 히읗이 나오고, 명서하면은 쌍이읗이 나오는데, 오늘날에는 이게 이음은 어차피 소리가 없는 소리인 거고, 쌍이음 없어지고 여린 이음 없어지고 얘도 없어지고 히읗만 나온 거지. 얘는 초성이 나올 때 소리가 없을 때 이음을 적어주는 거니까 그냥. 그래서 실제로 음상에서는 소리가 없는 거니까 없는 거라고 쳐, 저 이름이. 요렇게 이제 다 알아야 되고, 무게음의 개념을 또 알아야 되지. 기본적으로 구개음화는 3단계에 걸쳐서 일어나는데, 1단계의 구개음화는 뭐야? 원래 치조음 계열이면서 마찰음 계열이었던, 치조 마찰음 자리에 있었지. 세종 때에는 치조 마찰음이었던 츠 발음. 이 즈는 영어의 지 발음에 가까웠지. 얘네가 뭘로 바뀌어? 경국의 자리로 이동하면서 마찰이 줄어들지. 경국의 판찰음 자리로 파열이 좀 되면서, 그래서 경국의 판찰은 지금의 즈 자리가 됐는데, 이게 제리 발음에 가까운 발음이지.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데, 이게 뭐랑 동일한 거야? 바뀐 위치가 이 몸의 위치랑 동일하게 된 거지.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위치가 바뀌는 게 1592년에 일어났는데, 이것도 구개음화라고 그래. 이렇게 자리가 바뀌어서 구개음 자리로 갔잖아. 시조음이었던 애가 구개음 자리로 갔으니까 구개음화인데,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 구개음화가 나타나는 거야. 모든 DT 발음을 편리하기 위해서 뭘로 바꿔버려? 지로 바꾼다. 이것도 1592년에 저 자리 이동하면서 같이 나타나지. 예를 들어가지고 조타 같은 경우에는 뭘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조타가 됐다가 반모음화를 바꾸면서 조타가 되지. 이 조타 같은 경우에는 디귿 플러스 2 플러스 5니까 디귿 반모음 2가 있으니까 어때? D가 있어서 앞에 있는 애를 바꿔줘가지고 지읒 플러스 반모음 2 플러스 5 형태로 바꿔버리는 거지.
이건 반공, 이건 DT 발음이 만들어지면 어때? 전부 진치로 바꾸는 거야. 이해되니? 세 번째, 오늘날의 국외음화는 표준방법 17항에 나와 있는 국외음화지. 그래서 표준방법 준거 17항 봐봐. 17항에 보면은 받침 뒤에 받침, 디귿, 티읕 뒤에 이문, 형식, 형태, 소인, 접사나 조사가 왔을 때 원래 사실은 여기에 어미가 들어갈 수도 있는데 어미가 빠진 이유는 뭐야? 우리말 어미는 이문을 시작한 어미 자체가 없어. 그래가지고 그냥 어때? 조사, 접사, 어미 다 합하면 뭐야? 형식, 형태, 소리. 우리가 보통 받침 뒤에 형식, 형태, 소가 오면은 뭐를 시켜? 연음을 시키지. 실질 형태에서 오실 때는 이은이 첨가되잖아. 실질 형태에서 이모음이 오면 이은이 첨가되는데 형식 형태에서 이모음이 오면 어때? 연음시키기. 연음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야? DT 발음이 만들어지는데 이거는 미리 바꿀 수 없었던 게 형태소와 형태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지. 그러면 어때? 미리 바꿔놓을 수 있어? 안 되지. 하나의 형태소 나에서 나타났던 이런 것들은 거의 다 없어졌어. 조도 어때? 하나의 형태소잖아. 이거 하나의 형태소지. 그래서 좋다로 바꾼 거지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있잖아. 딤체 같은 경우에도 하나의 형태소지. 김치지. 그럼 어때? 딤체, 딤체, 김치, 김치 이렇게 가는 거지. 근데 이렇게 구별가 됐는데 얘네들은 미리 바꿔놓을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 연음이 되면 바꾸자 그래가지고 어때? 표준방법 17항으로 정해놓은 거 현대문법까지 살아남아가지고. 그래서 우리 예외적으로 DT가 살아남은 경우들은 뭐라고 했어요? 예를 들면 잔디 같은 경우에는 원래 여기에서 왔지. 그래서 살아남은 거고 느티나무도 이런 식으로 의 발음에서는 살아남아가지고 이가 된 거야 그냥. 그리고 오늘날에 그래서 국외음화 살아남은 건 갓 같은 어간 어근에다가 이라는 접사 같은 거 붙이면 어떻게 돼? 이러면 연음이 되면서 발음이 원래는 갓티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티 발음을 허용하지 않으니까 국외음화돼서 같이 이렇게 가는 거지. 또 밭티가 할 때도 밭이 하면 어때? 어근 플러스 조사 형태인데 밭티가 아니라 밭이 형태로 가는 거지. 일단은 자음 모음까지 완벽하게 알고 나면 이제 하나하나 오문 변동을 표준발음법 보면서 정리를 할 건데 일단 여기까지 정리를 하자. 네, 일단 우리가 표준발음법 8항부터 15항까지를 음드레프 소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오늘날에 이제 9항을 음드레프 소리라고 부르기도 해. 원래 음드레프 소리라고 하는 게 동성이잖아. 받침기. 받침에 대한 규정은 원래 이제 8항부터 15항까지 전체 단위인데 우리가 유독 이제 학교 교육과정상 9항의 음드레프 소리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해. 근데 그래 놓고 좀 지내도 이상하니까 이름이 하나 더 만들어서 뭐라 그래? 평파열은화라고 부르기도 하지. 그러면 9항을. 그래서 대표용으로 바꿔서 말하는 건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옛날에는 음드레프 소리 규칙을 8항부터 15항까지를 다 음드레프 소리 규칙이라고 했고 여기에서 5만 제외해 13항과 14는 연음이야. 음드레프 소리 규칙이야. 어쨌거나 근데 이거 받침에 관한 교육이니까 넓은 의미에서 음드레프 소리 규칙이 들어가지. 13, 14는 연음인데 연음이라는 건 뭐야? 우리가 보통은 받침 뒤에 형식 형태소가 오면은 이 받침을 뒤로 이동시켜서 말하는 거지. 예를 들어가지고 꽃이 같은 경우에는 꽃 플러스 이가 청식 형태소잖아. 어근 조사니까. 그럼 어떻게 발음하는 거야? 꽃이 이렇게 뒤로 옮겨서 발음하는 거지. 예를 들면 닭 같은 경우에 받침이 두 개인데 닭 플러스 이 하면 이건 어떻게 발음하는 거야? 또 뒤에만 옮겨가지고 달기 이렇게 발음하는 거야. 여간어미도 마찬가지지. 막다에다가 플러스 아 하면 어떻게 돼? 어간 어근의 어미. 어미도 어때? 결국에는 연음시켜가지고 마가. 접사도 마찬가지지. 우리 갓 플러스 이 하면 어떻게 돼? 어간 어근에다가 접사 붙는 거지. 이는 어미 없으니까. 자 그럼 어떻게 돼? 원래는 가티가 되는데 가티는 우리가 허용하지 않으니까 국외음화 시켜가지고 어떻게 돼? 가치. 이게 다 뭐야? 연음에서 나타나는 현상인 거지. 이해되지?
실질 형태에서 올 때는 연은 안 돼. 형식 형태에서 올 때 연은 되지. 실질 형태에서 오면 음절의 소리부터 먼저 적용하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바꿀 거 바꾸고 연은 하지. 그래서 첫 번째, 표준발음법 8하는 음절의 끝소리에서의 뭐야? 기본 항이지. 가장 기본이 되는 항이야. 이거는 뭐냐? 받침 소리는 7가지 소리로만 발음한다 이거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의 7가지 소리만, 받침은 7가지 소리로만 발음할 수 있다는 거야. 나머지는 어때? 대표음으로 바꾸는 거지. 그래서 그게 이제 표준발음법 9항에 나오는데, 표준발음법 9항이 그래가지고 보통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봐. 이게 이제 음절의 끝소리 규칙, 혹은 뭐라 그러기도 해? 평파열음화. 평음이면서 파열음으로 바뀌기 때문이지, 대표음이. 자, 받침 소리들이 이제 9항을 제외한 나머지 그 외의 받침 소리들을 보면은, 그 외의 받침들은 뭐가 있어? 히읗, 쌍히읗, 히읗, 티읕, 시옷, 쌍시옷, 지읒, 치읒, 피읒 같은 애들이 있지. 얘네들은 뭘로 발음해라? 각각의 대표음으로 발음해라. 그래서 키역과 쌍기역은 어때? 기역으로 바뀌고, 티읕, 시읒, 쌍시읒, 지읒, 치읒, 치중 계열들은 디귿으로 발음하고, 양수음 계열의 비읍은 비읍으로 발음해라. 근데 이 대표음들이 다 뭐야? 이 대표음은 평음이지 일단. 이면서 뭐야? 파열음 계열이지. 다시 우리 좋은 방법 중에 기역은 뭐야? 파열음이지. 디귿도 파열음, 비읍도 파열음이잖아. 그래서 평파열음화라고 부르는 거지. 대표음으로 바꾼 거. 그리고 만약에 자음이 2개 이상 왔다. 그럼 자음군이라고 하거든. 자음의 군이. 그래서 세 번째, 표준발음법 10항과 11항의 내용은 뭐냐? 자음군 단순화라는 거지. 자음군 단순화는 뭐야? 자음의 무리를, 자음이 받침이 2개가 있을 때 하나로 바꿔서 발음하는 건데, 10항에 나오는 내용은 2개의 자음 중에 앞소리를 살리는 거야. 얘는 앞에 소리, 얘는 뒤에 소리. 그리고 여기에 예외 조항이 이제 또 3가지가 붙어 있는데, 일단 보면은 우리가 받침 소리에 올 수 있는 것들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 소리면은, 예를 들면은 우리가 기역, 시옷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발음해야 돼? 기역으로 발음해야 되잖아. 이런 게 이제 10항인 거지. 앞에가 살아나오니까. 또 니은 같은 경우에는 니은, 히읗, 니은, 지읒 뭐 이런 것들 전부 율로 살아남지. 그 다음에 리을 같은 경우에는 어때? 리을, 비읍, 리을, 티읕, 리을, 히읗 이런 것들은 다 어때? 리을 계열로 살아남지. 앞에 살아남고, 또 비읍, 시옷 이런 것들 율로 해당하고, 뒤에가 반대로 살아남는 11항의 경우에 뭐가 있어? 리을, 디귿이라던가 리을, 미음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뒤에가 살아남는 거지. 또 보이지? 응? 뭐 하나 더 있었는데? 리을, 피읍? 리을, 피읍. 읊다가? 리을, 피읍 뒤인가? 이거였나? 아니면 앞인가? 10항이야, 11항이야? 11항? 그럼 리을, 피읍, 읊다. 읊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살아남는데, 여기에서 이제 예외가 있지. 예외는 뭐야? 첫 번째 10항의 예외 조항. 리을, 비읍은 원래 뭘로 가야 돼? 리을로 가야 되지. 근데 밥다 계열의 어간의 어근인 경우, 이 경우에는 얘는 뭘로 발음해? 밥으로 발음한다. 물론 연음됐을 때는 상관없는데,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밥 플러스 고 같은 경우는 어때? 발고가 아니라 밥고가 되는 거지.
사뿐히 들여받고 마시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지. 밥으로 바뀐다면 된소리 돼가지고 23만 개가 되는 거니까. 된소리 대기는 나중에 배울 건데 가장 기본적인 된소리 대기는 기역, 디귿, 디귿지에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이 오면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이 된소리가 돼. 구두방 플러스 구두방 사냥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 국밥에는 기역 뒤에 비읍이 하잖아. 뒤에가 된소리 되는 거지. 구두방 플러스 구두방 사냥. 그래서 바꾸가 돼. 근데 대신에 연음 자리가 만들어지면 어떻게 돼? 밟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뒤에 또 그냥 보내서 밟아 이렇게 말하는 거지. 어쨌거나 이제 뒤로 연음이 안 되는 바꾸라고 하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넉 계열 중에서 넉죽하다, 넉둥굴다.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지. 원래는 이거 두 개였는데 하나가 최근에 좀 추가된 게 있거든. 거기는 안 나오는 거. 그리고 표준방법은 잘 안 봐. 얘기나 이런 것들. 왜 그러냐면 거의 이제 그 헌법 교체하는 게 되게 힘들거든. 교체하는 게. 그래가지고 우리가 표준방법이나 한대맞춤법에서 바뀐 것들도 반영을 안 해. 바뀌었다 국립공원에서 공지만 하고 실제 저 항수라는 걸 안 바꿔. 예시 같은 것들. 넉죽하다, 넉둥굴다, 넉적하다. 이렇게 세 개. 얘는 나중에 추가된 개념이야. 얘네들 다 뭐로 말합니다. 넉으로 말합니다. 넉죽하다, 넉둥굴다, 넉적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 뭐야? 넓고 넓은 바닷가. 넓고 넓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1항의 예외인데 리을 기역 어간에다가 기역 어미가 붙으면 어떻게 발음한다? 리을 플러스 쌍기역으로 발음한다. 예를 들어서 일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 입고가 아니라 일고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장문 단수나.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표준발음법 12항인데 표준발음법 12항은 뭐에 대한 규정들이야? 히읗 받침을 어떻게 발음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들을 싹 다 담아놨어. 히읗 받침은 좀 특이하지 발음이. 그래가지고 히읗 받침은 우리가 보통은 디귿으로 발음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 상황에 따라 그때 달라져. 자 보자. 12항은 다시 12-1항부터 12-4항까지 세분화되어 있는데 12-1항은 기본적으로 자음 축약에 대한 내용이야. 자음 축약이라는 것은 뭐야? 히읗이 기역, 디귿, 비읍, 지읒 생각나면 키읔, 피읍, 피읍, 치읒으로 발음되는 거지. 두 개가 하나로 발음되기 때문에 축약이라고 보는 거야. 근데 원래는 히읗 받침에 대한 규정이니까 히읗 받침에 대한 규정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원래는 히읗 받침이 이제 원래 우리말에서는 부분이 없어, 어감분이 없어. 우리말 히읗 받침은 부분이 없다, 어감분이 없어. 나머지는 없어. 자, 한번 봐봐. 히읗 어간에다가 히읗 어감 받침 히읗에다가 플러스 기역, 디귿, 비읍, 지읒 하면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야? 기읍, 티읒, 피읍, 치읒이 되는 게 장축약이잖아. 마이너스 1 되면서 1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이 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 뭐가 안 들어가 있어? 비읍이 안 들어가 있어. 왜? 어감되면 어차피 얘네들은 뭐야? 어미인데 어미는 비읍으로 시작하니까 없거든.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놓고 같은 경우에 어떻게 발음해? 놓고, 놓다, 놓차, 노 비읍 없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고 히읗이 뒤에 올 때 축약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붙임을 해가지고 어때? 규정을 하나 더 만들었지. 기역, 디귿, 비읍, 지읒 플러스 히읗인 경우 이 경우에도 마이너스 1 되면서 히읗, 티읒, 피읒, 치읒이 되는데 이상하게 여기 지읒이 들어간단 말이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자음과 자음이 만날 때 앞에 자음은 무조건 받침이어야 되거든. 그리고 얘가 초성이어야 되잖아. 근데 우리 받침이 올 수 없는 소리가 뭐야? 지읒이잖아. 지읒은 받침이 올 수 없는데 저기 지읒이 왜 들어가느냐? 예외적으로 이게 문변동 순서가 바뀌어서 그런데 예를 들어 볼게. 우리가 안다에다가 이기리기우구추 히에다가 다를 갖다 붙인다고 했는데 원래는 자문 단순화 해가지고 얘가 자문 단순화 되면은 니은이 먼저 돼야 될 것 같잖아. 근데 뭐부터 돼? 지읒과 히읗이 먼저 합쳐져가지고 축약부터 돼. 그래서 어떻게 발음되는 거야? 안치다라고 발음이 돼버리지.
그래서 이런 예외적인 경우에 이제 있어서 이 디귿이 들어가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젖히다 같은 경우에도 그래. 이것도 어때? 이게 음절대 소리부터 내야 되는데 축약 먼저 내버리지. 그래가지고 치다가 돼. 자, 두 번째. 얘도 일종의 축약의 일종으로도 볼 수 있는데 다음 축약으로 딱 부르지 않는데 이건 뭐냐? 어감 받침 히읗 뒤에 어미 시옷이 왔을 때. 자, 시옷은 어차피 거센 소리가 없어서 뭐가 돼? 이 경우에 쌍시옷이 되는 것도 마이너스 1이니까 이게 어차피 하나짜리 소리니까.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은 노소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노소 요렇게 말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12-4망은 뭐야? 12-4망은 일종의 동화 규정인데 이것도 이제 약간 애매해. 동화라고 할 수도 있고 좀 경우에 따라서 다른 음은 숙제가 나와가지고. 자, 일단은 기본은 뭐야? 어감 받침 히읗 뒤에 니은 어미가 왔을 때 어떻게 돼? 니은이 되지. 그러면 일종의 교체잖아. 플러스 마이너스 0되니까. 근데 여기 붙임이 하나 더 있지. 니은 히읗 뒤에 어미 니은이 왔을 때는 어떻게 돼? 이 경우에도 니은이 돼. 그러면 이거 마이너스 1이잖아. 뭐 일종의 이제 탈락일 수도 있고 혹은 교체일 수도 있는 거지. 동화에 해당하는 경우거나 혹은 탈락이거나 어쨌거나 요게 이제 특이하기 때문에 다 써놓은 거야 상수로. 그래서 놓는 같은 경우에는 어때? 놓는 이렇게 가고 앉는 같은 경우에는 어때? 히읗 탈락시켜가지고 앉는 이렇게 가지. 이해되지? 자, 마지막으로 12-4는 뭐야? 히읗 탈락 규정이지. 자, 히읗 탈락 규정은 어감 받침 히읗 뒤에 모음 어미가 오면 돼. 그럼 어때? 히읗이 탈락해. 발음상으로 탈락해, 표기상으로 탈락하지 않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노아 그러면 어떻게 돼? 노아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되지? 자, 그 다음에 이제 13, 14, 15항은 어떨 때 음을 먼저 쓰고 어떨 때 음절의 소리를 먼저 쓸지에 대한 내용인데 내용을 보면 표준방법 13, 14항은 연음에 대한 규정이지. 그 다음에 15항은 음절의 소리를 언제 쓸 것이냐에 대한 건데 사실 15항을 보면은 15항은 보통 뭐라고 나와? 받침 뒤에 실질 형태소 위라고 나와. 그럼 이거 외에는 안 되는 거야. 사실 생각해보면 이 외에는 이거의 이제 예외적인 경우는 뭐야? 보통은 이거나 5월 반모음 2로 시작하는 애들이지. 이런 것들. 그 외에 하나 더 있으면 뭐야? 여기도 예외인 애들은 외가 하나 있겠지. 그 외에는 다 반모음 2로 시작을 해. 외로 시작하는 경우가 있나? 외로 시작하는 역은 앞에 받침이 들어가는 경우. 여래. 근데 그게 연음이 되지 않고 연음이 되지 않고 음절의 끝소리를 적용할 수 있는 사례. 외인데 외 앞에 저 소리 외에 들어오는 거. 표준방법 파랑이 기억, 니은, 디귿, 니은, 기억, 이응 외에 들어오는 거. 참 외는 참 외는 그대로 같잖아. 거의 없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게 빠져 있는 거야 지금 생각해보면. 어차피 얘네들은 못 되겠어. 니은 첨가되겠지. 왜? 받침 뒤에 이모 먹어놓으면 니은이 첨가돼. 우리 손잎을, 혼잎을 이런 것처럼. 그래가지고 보통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외우는 게 편하지. 자, 봐봐. 받침 뒤에
실질 형태소, 모음, 실질 형태소가 뭔지 일단 모음이어야 연음이 되는 은데르크 소리를 하는 게 선택이 되는 거죠. 어차피 다음은 은데르크 소리가 되니까 모음, 형식 형태소가 왔을 때는 뭐부터 한다? 연음부터 한다. 일반적으로 예외도 있지만 형식 형태소는 뭐야? 접사어기 조사지. 자, 그 다음에 실질 형태소가 왔을 때는 어차피 너희 실질 형태소일 거야. 이행성과 문제를 끝으로 못한다. 이게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사실 근데 이러면서 우리가 많이 비교하는 게 가치랑이랑 반이랑인데 엄밀히 말하면 좀 달라. 왜냐면 반이랑은 여기 실질 형태소 아오 오기가 뭐가 이놈이야 그렇지. 근데 보통 그냥 이렇게 외우기 때문에 우리가 어때? 실질 형태소가 오면 문제를 소리. 형식 형태소가 오면은 연음을 먼저 한다라고 보통 배우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면 얘 같은 경우는 꽃 플러스 2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꽃이 이렇게 연음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실질 형태소에 해당하는 꽃 플러스 앞. 뭐 어떻게 말해야 돼 이거는? 대표문을 바꿔가지고 꽃앞 그래서 연음시키면 꽃앞 이렇게 되지. 꽃앞에 있다는 건 꽃앞에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대표문을 바꿔가지고 이해되냐고? 근데 여기에 이제 예외가 있지. 15항의 예외인 게 뭐야? 맛있다와 멋있다야. 자, 맛있다와 멋있다의 형태소를 분석해보면 일단은 맛, 있다는 어떻게 돼? 맛, 어근, 잇, 어간, 어근이야. 얘는 어간 접사가 아니라 어미 이렇게 되면은 얘는 뭘로 바꿔야 돼? 대표문으로 바꿔야 돼. 디귿으로 바꿔가지고 연음시키니까 원래 발음은 어떻게 해야 돼? 맛있다가 원칙 발음이야. 근데 뭐를 허용해? 맛있다를 허용한다는 거지. 마찬가지로 멋있다도 어때? 원칙 발음은 멋있다지. 왜? 우리 맛없다 생각해보면 맛없다가 아니잖아. 맛없다, 멋없다지. 네? 맛있다, 멋있다인데 뭐를 허용해? 사람들이 하도 멋있다, 맛있다를 쓰니까 이걸 허용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게 15항까지 내용이야. 이해되지? 모르겠는 거 정리. 자, 표준말법 16항은 자음모음 발음할 때 어떻게 발음하는지에 대해서 적어볼 거야. 우리 기본적으로 연음의 예외들이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 키읔은 받침이 키읔이 이 붙으면 키읔 키야? 키읔 키지. 티읕 같은 경우에는 티읕 티가 아니라 티읕 비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예외적인 것들 적어놓은 게 16항이야. 자, 그 다음에 17항은 우리 9개월만 했잖아. 17항부터 21항까지를 설명할 건데, 자, 보면 우리가 동화라는 건 뭐야? 비슷해지는 거지. 서로 다른 음문이 비슷해지는 한다. 표준발음법 17항에서부터 21항까지가 동화와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자, 일단은 우리가 서로 다른 의문이라고 했어요. 의문은 우리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졌잖아요. 자음과 모음으로 반복도 있지만 일단 자음, 모음만 가지고 생각해보자. 자음끼리 서로 비슷해지는 자음 동화, 모음끼리 비슷해지는 모음 동화, 자음, 모음 비슷해지는 자음, 모음 동화 이렇게 세 가지로 쓸 수 있지. 일단 첫 번째 자음과 모음의 동화를 한번 생각해보면, 자, 우리 서로 비슷해지려면 일단은 좋은 방법이나 좋은 위치가 비슷해질 거 아니야. 자음과 모음이 좋은 방법이 같아질 수 있어? 안 돼. 모음은 공기를 뱉으면서 내는 소리고 자음은 공기를 끊으면서 내는 소리인데 동화되면 자음이 모음되고 모음이 자음될 거 아니야. 그건 힘들어. 그렇기 때문에 자음과 모음 동화는 못본이 안 돼. 좋은 위치의 동화뿐이 안 돼. 맞지? 좋은 방법상으로 동화가 안 돼. 얘네들은 좋은 위치의 동화뿐이 안 돼. 자, 그래서 우리가 좋은 위치가 자음과 모음이 같은 경우가 딱 하나 있잖아. 뭐야? 즈와
이는 같은 자리에서 발음이 나지. 그러면은 다른 자음이 이모음 자리인 즈츠츠 자리로 이동하는 건 가능하겠지. 이게 뭐인 거야? 국계음화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자음모음 동화에 나오는 국계음화는, 자, 국계음 생각해봐. 좋은 방법이야, 좋은 위치야. 국계음, 영국계음, 경국계음 좋은 위치지. 좋은 위치의 동화야. 방법을 바꾸는 게 아니라 장소를 이동시켜가지고. 그래서 이제 요 국계음화가 몇 항인 거야? 표준발음법 17항이고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이렇게 변화해 와서 지금의 17항이 된 거야. 이해됐지, 이거는? 자, 두 번째. 이것뿐이 없어. 자음모음 동화는. 자, 두 번째. 자음끼리 동화되는 경우가 뭐냐? 자, 자음끼리 동화가 되면은 좋은 위치가 바뀔까, 좋은 방법이 바뀔까? 우리 자음 동화는 보통 나오는 게 비음화, 유음화잖아. 비음과 유음은 좋은 방법이야, 좋은 위치야. 좋은 방법이지. 그래서 좋은 방법의 동화야. 자, 우리가 표준발음법에 보면은 비음화는 18항과 19항에 들어가 있고, 유음화는 표준발음법 20항에 들어가 있어. 어쨌거나 둘 다 뭐야? 좋은 방법의 동화야. 그러면 좋은 위치는 바뀔까? 안 바뀌어. 이게 핵심 포인트야. 자음 동화는 기본적으로 좋은 방법만 바뀌고 좋은 위치는 바뀌지 않는데 기본 개념이 어떻게 되느냐? 울림소리가 안 울림소리를 울림소리로 바꾸는 현상이야. 그랬을 때 이 울림소리가 안 울림소리를 바꿀 때 가장 울림소리에서 동화를 강하게 시키는 게 뭐냐? 유. 그 다음이 뭐야? 비음. 그 다음 그 외들은 얘네한테 끌려가서 비슷해지는 역할을 해. 자, 한번 요거를 표로 한번 표시를 해보면 이쪽은 뭐야? 좋은 방법이니. 좋은 방법은 이동할 수 있어. 어느 방향으로 동화돼? 위쪽 방향으로 동화된다고 생각하면 돼. 윗몸이 더 세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좋은 위치들이라고 뭐냐? 자, 요 위치는 자음 동화에서는 이동 불가야. 일반적으로 이동하면 안 되는 경우야. 예외적인 경우가 있지만 일단은 영국의 음은 영국의 음은 일단 기억이 기본소리고 받침 이음의 비음이 있지. 요음은 없고 그 다음에 치종 중에 비만 사는 계열, 니은 계열, 니은 계열 얘는 어때? 니은이 있고 니은이 있고 디귿이 있고 얘네들이 다 있지. 자, 그 다음에 양손 계열 미음과 기음이 일반적이고 그 다음에 호음 계열 호음에 뭐 있어? 기음이 있지. 그 다음에 치종 중에 마찰은 뭐 어차피 자음 동화는 어디에서 일어나? 시옷에서 안 일어나지. 왜 위아래로만 움직일 수 있는데 얘는 지금 이동이 없잖아. 이동이나 비움 자체가 아예 없으니까 이동이 불가능한 거야. 옆으로 이동할 수는 없고 위아래로 이동하고 싶은데 여기 이동과 비움이 없으니까. 시옷도 원래 일어나지 말아야겠지. 얘는 예외적으로 일어나. 어디? 시옷이 니은으로 가는 경우가 있었잖아. 몇 항이었어? 12-3항에서
이건 예외적인 동화겠죠. 이제 동화와 비슷하다고 얘기한 게 그런 거지. 자, 그러고 나면 나머지는 우리 요 표에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자, 어떻게 움직이느냐. 자, 일단은 우리 국민이라는 것부터 한번 보자. 자, 국민은 뭐가 만나? 기업과 미음이 만나네. 맞지? 자, 기업과 미음이 만났어. 그러면 어차피 좌우는 못 움직여. 얘가 더 세지. 미음이 더 세. 왜 얘는 비음이고 기업은 그 외잖아. 뭐 어떻게 돼? 얘가 끌려 올라가지. 끌려 올라가서 비음에서 서로 비슷했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공민이 되는 거지. 그럼 발음은 공민이 돼. 이렇게 위로 끌려 올라가는 기음화를 18항 기음화라고 해. 그래서 얘는 어때? 일단은 앞에 거에 영향을 준 무슨 동화야? 역행 동화이고, 그 다음에 비음으로 바뀌었으니까 비음화이면서 18항이고 완전히 서로 같아지지 않았지. 그래서 불완전 동화라고 불러. 이해되지? 어떤 개념이지? 백로 같은 거 한번 볼까? 자, 백로는 뭐가 만나? 기업과 리을이 만나네. 그렇지? 얘는 유음이고 얘는 그 외잖아. 뭐 누가 더 세? 얘가 더 세지. 그러면 얘는 끌려 올라가서 여기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사실 여기 올라갈 자리가 없지. 뭐 서로 비슷해지면 어쩔 수 없이 리을이 어떻게 해야 돼? 뜬다 내려와서 요 자리에서 서로 비슷해져야 되는 거 아니야? 맞지? 이렇게 내려오는 기음하는 19항 기음하다. 자,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돼? 이음과 이음으로 비음화 되지. 그럼 비음화 자리는 18항과 19항이 같이 쓰인 거야. 맞지? 자, 그리고 앞뒤가 둘 다 바뀌었으니까 상호동화. 완전히 같아졌어? 안 됐네. 불완전 동화. 그래서 맹로가 되는 거지. 어떻게 바뀌는지 알겠지? 자, 한번 생각해봐. 우리가 유화가 되려면 어디에서 그냥 일어나? 니은이 어차피 여기 좀 있잖아. 유화는 요 자리에서만 일어나는 거야. 맞지? 자, 예를 들어보자. 칼날 같은 거 봐봐. 뭐랑 뭐가 만나? 리을과 니은이 만나네. 누가 더 세? 요음이 더 세고 뒤에 있는 애는 기음이잖아. 그러면은 앞에가 뒤에 거에 영향을 주는 순행동화가 일어나게. 어떻게? 그냥 끌려 올라가면 끝나는 거지. 자, 이렇게 바뀌는 거를 리을 바뀌어서 유마이고 몇 항인 거야? 20항이지. 완전히 같아졌네. 완전 동화. 그래서 칼날이 되지. 그치? 근데 20항에 예외 조항들이 있어. 20항에 예외돼. 여기에 해당하는 게 뭐냐 되면은 공권력, 임진란, 의견란, 부분류 뭐 이딴 것들은 다 어때? 원래 뭐야? 니은과 리을이 만나잖아. 그럼 어떻게 돼야 돼? 리을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가지 않고 어떻게 가는 거야? 니은으로 가는 예외는 그래서 얘네는 사실은 의미상 개념 때문에 그렇거든. 우리 공권력과 권력을 생각해보자. 권력은 권력인데 공권력이라고 하지 않고 공권력이라고 하는 이유는 공권에 강조하기 위해서지. 이런 의미상 이유 때문에 우리가 보통은 어때? 이 발음이 흐트러지는 거야. 또 신라면이라고 하면 그냥 신라면이 아니라 신라면, 음식 신라면인데 신라면 오그려볼 때 신라면인 거 같잖아. 그래서 이 경우에 또 우리 반대로 어떻게? 신라면이라고 발음을 하는 거지. 이해돼? 그런 식으로 이제 예외적으로 빠지는 이제 20항의 예외들이 있는 거야. 자, 그러고 나면 이제 남는 게 뭐냐? 21항 내용인데 21항 내용은 뭐냐? 자음동화가 안 일어나는 거야. 자, 우리가 자음동화가 일어나는 경우는 두 가지 여건이 있어. 첫 번째,
울림소리가 무조건 있어야 돼. 울림소리가 무조건 있어야 돼. 두 번째, 조음 미치는 이동이 불가해. 이 두 가지 조건이 따라다니거든. 근데 이 두 가지 조건을 지키지 않는 자음동화는 인정하지 않겠다. 자, 봐봐. 예를 들어볼게. 우리 친구 봐봐. 자, 친구는 뭐랑 뭐가 만나? 니은과 기억이 만나네. 그렇지? 그러면 얘가 빨리 올라가면 끝인가? 이렇게? 그럴 것 같잖아. 끌려 올라갈 수 있어, 근데? 자, 봐봐. 이렇게 끌려 올라가면 되나? 친구. 여기에 소리가 없잖아. 못 끌려 올라가. 그래서 그냥 친구인데,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발음하고 싶어 해? 이렇게 안 돼? 이렇게 가볼까? 이거 돼? 친구. 안 되지. 왜? 얘가 일로 건너뛰어서 발음하는 거지. 조음 위치 이동돼? 안 되지. 그래서 친구랑 발음을 허용하지 않는다. 친구는 그냥 뭐야? 친구야. 맞지? 또 이런 거 봐봐. 소개받네. 곶감. 시옷 발음은 뭘로 가? 디귿 발음으로 가지. 그래서 어떻게 돼? 원래는 디귿과 기역이 만나는 거야. 디귿 기역 만나면 사실은 얘가 된소리가 되지. 근데 이때도 동화시키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울림소리가 분명히 없어. 그럼 동화되면 안 되지. 얘를 뭘로 바꿔버리고 싶어해? 기역으로 바꿔서 이렇게 동화시키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곶감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데 이것에 안 되지. 왜? 울림소리가 없으면 이렇게 하면 안 돼. 두 가지 조건. 울림소리가 없으면 동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조음 위치를 바꾸는 동화도 앵간에선 허용하지 않는다. 히읗이 니은으로 건너뛰는 건 되게 예외적인 경우다. 이해되지? 그래서 동화는 이렇게 하면은 다음 동화까지 끝나고 맨 마지막에 이제 뭐겠어? 모음동화지. 근데 모음동화는 사실 표준발음법에 안 나와. 왜 그러냐면은 이 모음동화가 여기 20이라는 내용이고 여기 21 이게 몇 하느냐? 이게 20 얘네가 몇 하느냐? 18획도 내용이야. 그러면 끝났지 사실 동화계열은. 표준발음법에 안 나와 모음동화는. 왜? 모음끼리 동화되는 사례들이 표준어가 아니거나 표기에 반영돼 있는 애들이라서 그래. 자, 모음끼리 동화되는 첫 번째 얘는 모음조화인데 모음조화도 표준발음법에 안 나오지. 왜 안 나와? 얘는 그냥 표기가 반영돼 있거든. 표기가 돼. 그러면 표준발음법이 아니지. 표기가 안 됐는데 발음이 바뀌는 경우가 표준발음법이잖아. 근데 얘는 요새 안 들어오는 이유가 모음동화라는 개념이 동화에 안 들어오는 이유가 동화가 원래 요새는 뭐에 들어가 있어? 교체에 들어가 있지.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동화를 어디에 포함시켜? 교체에 포함시키는데 문제는 이 교체 자체에 동화가 들어가 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모음조화는 동화는 맞아. 근데 뭐가 아니야? 원래 그런 거지 교체된 거야? 아니잖아. 양성은 양성끼리, 음성은 음성끼리 원래 그런 거지 교체된 게 아니잖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빠졌어. 교체 개념에서. 옛날에는 동화 개념이 따로 있어서 거기 들어가 있었거든. 모음조화가. 두 번째, 이모음 역행동화라는 개념이 있어. 이모음 역행동화는 뭐냐? 이거는 원래 우리가 표준어가 아니야. 예외적으로 표준어인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배우는데, 우리 이거 생각해봐. 자, 키위를 주게 되었소네 가잖아. 자, 그랬을 때 이모음 역행동화가 뭐냐? 우리 남비가 아니지. 아기가 애기로 발음되고 괴기, 고기가 괴기로 발음되고 보통은 사투리지. 남비가 냄비되는 거는 표준어지만 그렇지? 이렇게 왜 발음을 해? 아기 하면은 어때? 뒤에 있는 이모음이 앞에 있는 아에다가 영향을 줘가지고 원래는 아기 이렇게 가면은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후설 경호음에서 전설 공목으로 혀가 많이 움직여야 되잖아. 그럼 얘를 앞에 이동시켜. 그래서 애기 이렇게 말하면 훨씬 편하지. 앞쪽에만 있으니까. 이게 전설 공목이니까. 일종의 전설 공목인데 이모음 역행동화라고 부르는 거지. 후설 목을 전설 공목으로 바꿨으니까.
또 고기도 어때? 고기 먹자. 근데 어때? 앞쪽으로 이동시켜서 발음하면 좀 더 편할 것 같으니까 괴기 먹자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지? 근데 이런 표준어가 아니야. 그러면 예외적으로 표준어인 경우만 알아두면 되겠지. 예외적 표준어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까 얘기했듯이 뭐야? 남비가 아니라 뭘로 바뀌었어? 냄비로 바뀐 거지. 또 뭐가 있어? 우리 모모 나기가 아니라 모모 내기로 바뀐 거야. 예를 들면은 새내기, 신출내기, 혼내기 이런 것들이 다 뭐야? 나기야 원래는. 근데 내기로 바뀐 거지. 또 모모 동당이 치다. 원래는 동당이 치다인데 동댕이 치다로 바뀌었어. 어떤 경우? 내 동댕이 치다. 내가 접사야. 그래서 내 동댕이 치다. 여기다 원래 장이 쟁이까지 해서 4개뿐이 없었는데 최근에 들어온 개념이 하나 더 있어. 뭐가 있어? 불을 붙이다를 불을 당기다. 라이터 불을 당기다 아니고 뭐야? 라이터 불을 댕기다. 이게 하나 더 들어왔어. 그리고 모모 장이와 쟁이는 어느 하나가 맞고 틀린 게 아니라 선택형이지. 근데 얘네는 뭐야? 기술자에 써야 돼. 그래서 예를 들면은 미장이, 대장장이 그 외에는 쟁이를 쓴다. 그래서 욕쟁이, 소금쟁이. 소금쟁이는 곤충 이름이지. 이렇게 쓴다. 어쨌거나 이런 예외를 빼놓고 이동 역행동안에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우리는 동화에 포함시키긴 하지만 요즘은 빼는 추세다. 이해됐지? 여기까지 모르겠는 거. 괜찮아? 정리하고 보고 5문장 쿵쿵하면 집에 가자.